계속해서 움직임 많고 울고 불고 막 이럴 때 이제 통잠 팬티를 딱 채워주고 아우, 그 틈으로 또 싹 들어가고 12시간 또. 동안 아, 네. 뽀송뽀송하게. 더욱 강력해진? 네. 근데 기상 씨 사실은 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몸에 이렇게 닿는 거니까 네. 아, 그래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이거 뭐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들 하실 수 있는데요. 400여 개의 검사를 거쳐서 아, 그래요? 네, 만들어진 네.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전 된다 이런 세계에서 얘기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준들을 다 통과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몸에 직접 닿는 거니까 의학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번 다시 확인하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마다 또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건 밤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주로 밤에 사용하는 팬티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잠을 자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통잠 팬티이고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엄마라면 네네. 흡수력이 더 좋고 빠르고 그러면 애들이 하도 기저귀를 하루에 많이 차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통잠 팬티를 낮에 채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아니면 명절에 부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간다. 장기간 차에 동안, 한 네. 7, 8시간, 8, 9시간 있어야 될 것 같다. 통잠 팬티가 그럴 때는 그럴 또 때는 어울리는 낮에 거죠. 채워도 될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요. 이거는 꼭 밤에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19, 30분에 드세요. 그 이런 얘기죠, 약이 예. 있거든요.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그때 상황에 네, 맞게. 상황에 맞게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네. 통잠 팬티는 최대 12시간 동안 아이들이 흥건하게 소변을 한 5번 싸도 잘 흡수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고 고안되어 있는 거다. 그 특징이 있는 거고 네. 필요에 따라 네. 도움이 되시게끔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난 딸아이 아빠입니다. 자기 전에 잘 웃고 잘 울지도 않고 노는 아이가 밤에 잘 시간만 되면 대성통곡을 하고 난립니다. 네. 깨기도 엄청 자주 깨서 울고요.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약간의 팁이라도 좋으니 아, 방법을 네. 좀 알려주세요. 얘는 보니까 낮에 굉장히 순한 아이인 것 같아요. 낮에는 잘 놀고 잘 웃고 명랑하고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낮의 상태는 뇌가 깨어 있잖아요. 근데 잠이 들면 쉽게 말하면 뇌도 잠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각성 상태가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성 상태가 변화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응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잠투정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잠이 들려고 잠이 올랑말랑 할 때 뇌가 잠이 올랑말랑 하면서 이제 각성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이때 하하 울고 불고 막 그런 이런 친구도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자꾸 안 누우려고 하고 그냥 우리가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누울 때는 위치 에너지 옛날 물상에서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물상, 고등학교 때 물리. 요즘도 물상 배우나요? 물상이란 게 너무 낯설게 들리는데? 저는 물상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던 애가 밤에 이렇게 누우면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와 또 뇌의 각성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데 네. 이거를 굉장히 애들이 불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불편한. 네네네. 이 자연 환경과 나의 신체와 물리적 상태가 조금 바뀌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한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잠투정을 하는 거죠. 잠투정.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울 만큼 울어야 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뭐 기를 써 보셔야 음. 아이도 그 상태에 자기가 좀 몸이 적응이 돼야지 잠이 오고 편안해지니까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잠들기 직전에 울고불고 하는 거를 관점을 좀 바꿔서 이 아이가 지금 성장 중에 있구나. 아직 어려서 그게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이렇게 방법이실 얘기를 것 해주시면 같아요. 조금 지켜볼 여유가 생기는데 안 네. 그러면은 애가 어디 아픈 거 그렇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불안해서 그걸 못 지켜보겠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6개월 아이기 때문에 아가잖아요. 뭐가 문제가 열이 있진 나기도 않을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제 근데 하에서? 이제 이렇게 각성 상태에 따라서 잠투정을 하는 애들은요.
거의 매일 그래요. 거의. 낮잠 잘 때도 그래요. 네, 계속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정보를 좀 모아 보시면 데이터가 모이면 좀 확인할 수가 우리 아이는 있죠.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네. 걸 좀 알고 네. 그에 네. 대처하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네. 가져보시면은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어쨌든 좀 덜 불편한 거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아들이 울 때는 어디가 아픈가, 어디 불편한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열나나 어디 체했나, 장염은 없나, 변도 확인해 보시고 기침하나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혈색도 보셔야 되고요. 네네. 이건 1순위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하신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관점을 좀 바꿔서 아이가 아직 뇌가 조금 미숙해서 네. 그러는구나. 이제 성장하면서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네. 해결하려 들면 자꾸 더 힘들어져요. 울 만큼 울어야 잘 거예요. 제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그러면 맞죠. 애가 내 앞에서 우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디가 막 아파서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겪어나가는 거야. 성장하는 그렇죠. 거야. 성장하는 예. 과정이니까요. 네네. 이 과정을 에라 모르겠다 너 울어라 이러라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보면서 네. 네가 이렇게 조금 뇌가 깨어있는 상태와 뇌가 잠드는 상태의 각성에 변화가 생기면 네가 아직은 좀 어리니까 네. 좀 이걸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아이를 보호하면서 잘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6번째 네. 예,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댓글에 댓글들이 23개나 또 달려 있어요, 지금. 오,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예, 답도 달아주고 계신데 질문 간단해요. 박사님, 손가락 빠는 거 끊는 법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손가락 빠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 좋은 거예요. 이거를 빠는 게 너무 편안하고 안정되고 긴장감을 낮춰서 진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아이 입장에선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걸 빨 거지? 일단 더러워. 일단 더러워. 왜냐하면 손이라는 게 언제나 깨끗한 건 그렇죠. 아니니까 예. 요즘 또 코로나 위기야. 이거 걱정돼요. 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이런 데가 막 애들이 짓물러 있어. 얼마나 아플까. 밴드도 엄청 사서 붙이거든요. 네네. 밴드 회사 먹여 살려. 아무튼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이가 이가 앞니가 나와서 네. 또 이 여러 가지 치아 발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네.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 그거 빨지 마 그러면 난 이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는 못하게 거예요. 그거를. 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역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물론 손가락을 빠는 거를 막 잘했어 이럴 수는 없지만 네. 이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과 긴장을 낮추는 진정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근데 손은 좀 깨끗하지 않아. 좀 지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걸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나 한번 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빼! 또! 이렇게 너 여기다 너 딱 아프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가 딱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아이 일단 이게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아니 이게 가장 지금 네네. 좋고 편하고 안정을 시켜줘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인상을 쓰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네네. 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럽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잠들기 직전에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고 긴장을 완화시켜서 진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손가락을 빠는 거 이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서 진정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도 손가락을 빨았던 네.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줬냐면 얼굴을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머리통을. 수박의 줄이가 거져 있잖아요. 네. 수박의 줄처럼 뽀뽀를 다 해줬어요. 쪽쪽쪽쪽쪽쪽 이 줄대로 어. 쪽쪽쪽쪽 여기도 쪽쪽쪽 머리 뒤통수까지. 그리고 폭 안아주고 귀에다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런 잠이 금방 들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예쁜 자극들이네. 네, 그래서 얼굴에. 손가락 빠는 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자장가도요. 또 제가 또 약간 만든 자장가예요. 그래요? 좀 창피해서 조금 소개하기 좀 그런데요. 또 해볼까요? 네. 뭐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라 할까 길동이라고 할까요? 네네. 홍길동. 그러면 이렇게 귀에다 딱 대고요. 길동이는요 잠이 폭폭폭 폭폭폭 이러면 이제 여기 귀에서 폭폭폭 이런 소리들이 애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은 ASMR이라고 하죠. 잠이 폭폭폭 기차 지나가는 치치폭폭 치치폭폭 이런 소리를 계속 내준 거예요 제가. 네네. 그럼 애가 너무 좋아하면서 잤어요. 그 수박 뽀뽀와 제가 만든 자장가. 손가락을 주제로 삼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을 주제로 삼아서 손가락을 빼냐 마냐 붙이냐 떼냐 바르냐 어떻게 하느냐. 관점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옮겨가야 돼요. 네, 예. 아이를 얘가 왜 그럴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시각을. 아 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잠들기 직전에 네. 내지는 낮에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긴장을 이완해서 진정하고자 할 때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 손가락 말고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긴장을 이완해서 진정시키게 할 수 있는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아이하고 많은 걸 해봐서 이 아이한테 또 좀 맞을 만한 거 조금 더 손가락을 빠는 것보다는 네네. 좀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네.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손가락을 주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길어요. 일단 근데 갑자기 나 그 생각 났어. 네. 너무 좋은 내용 많이 한다. 어머나. 가정 보육으로 네. 1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7개월부터 가구는 모조리 열어서 탐색합니다. 12개월부터는 밖의 세상이 궁금해서 현관문을 열고 엘베를 누르고 1층까지 혼자 내려가서 너무 놀라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사 후에 도우락 교체와 안전장치로 못 나가니까 3단 수납장, 4단 수납장을 한 칸 한 칸 열고 오르고 또 오르고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높은 곳만 찾아다닙니다. 수납장 탐색이며 어지르고 만지는 건 치우면 그만이지만 위험한 장난을 하는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될까요? 다른 쪽으로 관심을 줘봐도 무시를 해도 엄하게 교육을 해도 아이는 오릅니다. 꾸준합니다. 아파트 18층에 살아서 떨어질까 무서워서 창문마다 안전장치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참고로 창가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막아서 못 가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까요? 도와주세요. 일단은요. 안전은 가장 제1의 원칙입니다. 네. 아이는 눈 깜짝할 새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리 예상해서 아이한테 위험할 만한 거는 다 치우시고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건 당연하고요. 안전하게 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일단요,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나길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기질이 있어요.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아이. 저도 조금 보면 활동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얘도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활동량이 일단 많은 아이고, 그런데 부모가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안 맞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는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애들 왜 저 찾아오는 애들이 박사님으로 뛰어들어오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야 얘들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왜 그래 조용히 해 이러면 이제 아이하고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 아이의 기본적인 기질을 좀 잘 이해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 아이를 잘 이해하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박사님 얘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막 그러면 뛰어내려요, 네, 막. 막 뛰어내려요. 조금 위험할 수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원래 중력을 향해 딛고 서 있잖아요. 네. 이게 발을 올려서 어디에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발 점프를 할 때 막
엄청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네. 하루 종일 콩콩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루에 한 40분, 50분 하는 애들 있어요. 네네네. 고장소에서 뛰어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는 네. 못하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생존을 하고 살아가려면요. 네. 물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걸 통해 인간이 발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풀 위에 서 있는 거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와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아이들이 물체의 성질, 환경의 성질을 다 경험하는 걸 통해 이 자극이 전부 다 대뇌를 발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스크 딱 하시고 이제 겨울이니까 딱 옷 따뜻하게 입고 안전한 곳에 가서 얘는 아스팔트도 뛰어보고 모래 위도 뛰어보고 안전하게 자기 마음껏 네. 한번 그냥 너 하고 네네. 싶은 대로 하여간 에너지를 쏟아봐. 안전하게 예. 부모의 지도 하에 어른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그리고 자꾸 집에서 올라가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엄마가 해봐. 얘를 손을 딱 잡고 해야 돼요. 네. 한 칸, 잘했어. 두 칸, 세 칸. 근데 다시 내려오게도 하고 보고 내려오게 하고 거꾸로 내려오게도 하고 이런 거를 신나게 해야 되는 아이예요. 네네. 그래서 발달과 동시에 본인의 에너지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밖으로 빼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충족감도 느껴야지 네. 무조건 못하게 하면 기를 쓰고 머리를 써서라도 뭔가를 해요, 얘는. 끝내는 저지르고 네. 말어. 뭔가를 할 겁니다. 차라리 네. 가르쳐줘서 요렇게 네. 하라 그러면 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안 할 것 같아. 딴 거 찾을 것 같아. 어쨌든 안전한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건 아주 중요하네요. 부모가 반드시 안전하게 지도를 하면서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자기의 운동신경을 사용한 활동과 네.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해보는 걸 통해 물체와 환경의 성질을 경험해서 이걸 통해 발달하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 8번째 댓글 네. 질문 중에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34개월 남아는 스스로 퍼먹지를 않아요. 퍼먹여주면 입은 벌리고 그게 애정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은 스스로 잘 떠먹고 밥은 처음 한두 숟갈만 잘 퍼먹고 그 후로는 방치합니다. 내버려두면 시간만 1시간 반이라서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떠먹여줘야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네. 1시간 안에 안 먹고 시간 지나면 버리는 것도 해봤는데 버리면 버린다고 또 웁니다. 일단 하나는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스스로 잘 먹는데 집에 와서는 스스로 안 떠먹는다면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얘를 이해해봐야 되고요. 네네. 또 어린이집에서든 집에서든 스스로 잘 안 떠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먹는 거 선뜻 많이 안 먹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입이 짧고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네. 이런 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에서 잘 먹는데 집에만 오면 잘 안 떠먹는다. 뭐 이렇게 가정을 좀 해봅시다. 네. 자, 이런 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요.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왜 안 떠먹을까요? 집에 와서는. 네, 집에 와서 왜 안 떠먹을까? 엄마가 떠먹여주는 걸 애정이다, 사랑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네. 엄마가 한번 생각해 엄마가 보셨어요. 하신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신 우리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안 떠먹는 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이 어머님 스스로 떠먹여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어?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이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네네. 얘기를 해보는 예,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상 씨는 연애할 때 네. 떠먹여줬어요? 어땠던 것 같으세요, 아내가? 그때는 연인이었지. 너무 좋아하죠. 지금은 떠먹여주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떠먹여 저희 남편은 떠먹여줘요? 아이스크림을 잘 떠먹여줘요. 알콩달콩하다. 네. 포도나 과일 같은 거는 이렇게 찍어서 입에 잘 넣어주거든요. 먹여주는 행위 자체가 참 그럼요. 애정 표현이에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몇 번은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아이의 여러 가지의 양상을 잘 파악을 못하면 자꾸 다르게 봐요. 예를 들어 엄마가 몇 숟갈 전 떠먹여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또 꼭 아빠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 이런 얘기 얘기 맞아. 안 하는 예. 게 좋죠. 왜냐하면 어떤 걸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꼭 의논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스로 뭘 못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떠먹여주는 것을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좀 그 하자.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해나갈 수 있는 과정을 돕자. 이렇게 네네.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이한테는 그 마음을 얘기해줘야 돼요. 너 엄마가 떠먹여주면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떠먹여줄 때 엄청 엄마가 너 예뻐하는 거 같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애가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해. 근데 너 이렇게 해주면 행복해? 그럼 그렇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 3숟갈만. 3숟갈은 엄마가 떠먹여줄게. 근데 그 다음에는 너가 해. 왜냐하면 너 스스로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일이야. 네. 이렇게 해서 1숟갈, 이제 2숟갈 남았어. 오, 사랑해요. 이것도 또 대화네. 네, 그럼요. 이것도 또 사랑해요. 대화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2번 남았다, 2번 남았다. 그리고 한 번 해주고 아유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같이 해주고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도 같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이제부터는 네가 먹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그때 너 약속했잖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알았어 오늘은 한 번만 더. 근데 정말 이제는 네가 먹는 거야. 그게 멋진 일이야. 이렇게 네. 해서 한 번 더 먹여주고 이제부터 네가 먹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어머니는 세워라 내워라 하더라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먹도록 하지만 숟가락에 반찬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숟가락을 손에 좀 쥐어주고 그다음에 약간 다른 약간 방식으로서의 도와주는 거죠. 계속해서 네. 먹는 것과 관련된 애정 네. 표현을 그렇죠. 함께 있음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아까 손가락처럼 주제를 너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에 너무 고정화시키면 안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주는데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담은 말도 먹여주면서 네네. 말도 같이 네. 먹여주면서 아이가 이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문제 행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겠다. 왜 이렇게 할까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면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요. 네. 그때 당장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노력하다 보면 아이를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쪽에 어느덧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여러분도 어느새 오은영 박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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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영 아바타 환영합니다. 네. 머리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사자머리. 네. 요거는 조건입니다. 네. 아유, 사랑해요. 네, 오늘요.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신 댓글을 네. 좀 뽑아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댓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는구나. 네. 고맙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되는데 죄송하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45만 명의 구독자는 이게 절대 그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분들이 네. 갖고 있는 이 많은 관심과 정성, 좋은 방법들로 또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들은 네. 너무나 좋은 에너지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또 2022년에는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늘 오은영 TV와 함께하는 팸퍼스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